현대 과학에 들어와서 양자 물리학 이것이 발전돼서 막 발표가 되면서 성경 말씀이 여지껏 과학은 믿음의 세계요. 우리 이 성경은 믿음의 세계요. 과학은 따로 이론과 다른 학문에 구분되어 있는데, 제가 마약 공부를 하면서 중독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 말씀이 미리 이렇게 돼서 중독될 것이고 이렇게 해서 중독받아라 하고 말씀이 다 나와 있는 위대한 창조물이다. 자, 그러면 뇌가 가기 전에 하나님이 이 뇌를 만드셨을 때, 지금 이해해 주세요. 원래는 이 강의에서는 이 종교 얘기는 안 하는데, 이 중독 치유에서만큼은 하나님만이 치유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중독과 치유에서는 하나님 말씀 꼭 합니다. 예. 그래서 요것이 만드실 때 기가 막히게 우리한테 중독이라는 게 아침에 일어나면요, 우리가 잘 때 되면 스마트폰 손이 들어가. 여러분, 스마트폰을 딱 내려놓고 내가 스마트폰을 다시 참고 안 보다가 보게 되는 시간이 평균 몇 시간인 줄 아세요? 내가 스마트폰을 놓고 스마트폰을 다시 저 오늘 안 봐야지 하다가 다시 잡는 시간 1시간. 평균 43분. 이렇게 우리는 스마트폰에 자기도 모르게 중독되어 있는 것이 바로 말씀에도 나와 있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 중독 기능에 의해서 뇌에서 우리는 의지라고 해요. 이거를 담배를 끊어야 되겠다, 중독 마약을 끊어야 되겠다, 의지 천만에요. 의지는 세상에서 말하는 의지가 약해, 의지 강해야 돼, 왜 이거를 못 끊어, 이건 세상에서 하는 말이에요.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의지를 약하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그 의지를 영적으로 강하게 해서 의지하고는 관계없다. 영적인 게 세상의 생각, 사람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우리의 모든 생명과 평안이다 하는 그 말씀이 바로 중독에 가장 알맞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저부터 중독자 되는 사람한테 이 말씀을 계속 외워라. 그러면 내가 어떤 유혹이 딱 왔을 때, 스마트폰, 담배, 내가 무슨 생각 딱 할 때 지금 생각나서 손이 가는 거거든요. 이게 몇 초인 줄 알아요? 2.5초예요. 생각에서 행동으로 가는데 아이고 안 돼 했다가 유혹받았다가 다시 가는 게 2.5초예요. 이렇게 인간은 사탄의 영에서, 사람의 영에 의해서 이 뇌에서 그렇게 만들어요. 이제 이따가 설명하겠는데, 변연계라는 데서 이 변연계는 생각을 뇌에서 자기가 급하고 위험하고 이 느낌을 빨리 파악해서 타다다닥 지시를 내리고 생각하게 하는 게 우리 변연계예요. 근데 그거를 막아준 게 뭐냐면, 머리 앞에 있는 전두엽, 전두엽에서 CEO가 경영하고 조율해요. 안 돼, 참어, 안 돼, 좀 버텨봐. 그러면서 성경 말씀을 딱 생각해. 사람의 생각은 사망이야, 너 죽지 않으면 참어. 이러면서 순간적으로 성경 말씀이 행동과 전두엽에 영향을 줘서 우리가 행동에 옮기게 하는 것이 중독과 치유의 관계에서 이제 그게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지금 전두엽이, 그러면 왜? 누가 전두엽이 강하고 누가 전두엽이 약해서 중독을, 유혹을 거부하는 사람이 있고 거부 못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정말이에요. 여러분요, 전두엽은 우리 스마트폰 같은 배터리하고 똑같아요. 전두엽이 아침에 일어나서 성경 말씀 보고 모든 노력을 해서 자기의 인간적 각오를 해서 배터리를 100%를 채우고 딱 나와요. 자, 잘 들으세요. 여러분은 일어나서 내가 오늘 뭘 입고 나갈까? 벌써 선택이 시작돼요. 선택 과정이 전두엽에서 일어나요. 선택부터 밥을 뭐 먹을까? 가다가 출근길에 커피를 하나 살까 말까? 전부 다 선택의 과정에서 에너지가 전두엽을 통해서 자꾸 조금씩 방출해서 내려가요. 자, 저도요, 오전에 예를 들어서 평안하게 생각 안 하다가 오후에 회의를 한다면 어떤 짜증나는 말도 회의 때 조용히 있을 수 있고 컨트롤해 주는 게 전두엽이에요. 그런데 오전에 여러 가지 막 선택하고 결정하고 열심히
다른 머리를 쓰는 일을 많이 하다가 오후에 회의를 해. 그러면 어떤 짜증나는 얘기가 들으면 이 전두엽에서요, 전두엽에 배터리가 방전이 많이 돼가지고 그걸 못 참아요. 아, 전 이건 마음에 안 듭니다. 이건 제 주장이 맞습니다. 이렇게 튀어나오는 거예요. 이게 인간 구조가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이게 그래서 우리 뇌가 엄청나게 뇌과학을 연구하고 신경과학을 연구해보면 엄청나게 하나님을, 그러면 안 믿는 사람은 이래요. 왜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의지력 강하게 모든 것 다 할 수 있게 안 만드셨느냐.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 이런 약함을 주시면서 영의 강함, 하나님한테 엎드릴 때 하나님을 자기가 자녀로서 이끌 수 있는 창조자로서의 그걸 만드신 거예요. 항상 의지가 부족하고 바울이 한 것처럼 자기 의지가 약하면 영으로서 강함으로 채워주고 모든 능력도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부터 이런 말을 하기 전에 이제 하나하나 이거는 이제 기초적인 이제 내용으로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일단 두뇌를 좀 하면서 얘기에 들어가겠습니다. 이게 맞나? 뇌 구조에 대해서 이제 대뇌, 소뇌, 뇌간 이런 부위를 소개할 거고 기능을 소개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4개의 엽이 아까 얘기한 전두엽, 엽이죠? 전두엽 외에 4개의 엽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할 거예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전두엽의 특성이 어떤 수상적 사고와 창조성, 판단력과 의사결정, 운동과 언어 모든 중추를 하고 있다. 부정엽과 후두엽은 감각정보, 공간지각, 시간정보, 후두엽은 이 일진이 다 있다. 뒤에 자세한 설명이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기능들이 다 갖고 있어요. 여기에서 측두엽은 기억과 학습, 기억도 여러 종류의 기억이 있고 기억이 저장되는 해마가 어떤 식으로 했을 때 장기 기억이 일어나고 단기 기억이 일어나는지 다 뇌에서 발동이 되는 겁니다. 대뇌방구의 특성, 자뇌, 운뇌가 여러 가지 말이 많았죠. 우리가 자뇌와 운뇌가 여러 가지 특성이 있는데 너는 자뇌 인간이냐 운뇌 인간이냐 하는 얘기 우리 한번 들어가 봅시다. 이거 잘 안 들어가. 아유. 이거 왜 안 되지? 자, 일단 이 머리의 구조는요, 가장 크게 껍질대로 되어 있는 호두 같이 생긴 골이 이렇게 있어요. 그걸 대뇌 피질이 크게 쓰여져 있고 속에 변형계라는 게 있고 요 뇌관이 크게 3층 구조로 되어 있어요. 뇌가 요거를 크게 아신 다음에 이제 세부적으로 들어갈 겁니다. 이거 왜 자, 여기에서 아까 4개의 엽이 중요하기 때문에 4개의 엽을 먼저 하고, 전두엽은 머리 이마 앞쪽에 있어요. 그래서 앞에 있다고 해서 전전두엽, 이 전전두엽이 우리 모든 시효 조율 과정서부터 우리 중독에서 야 참어 안돼 하고 제어해주는 역할도 하면서 중요하고 두정엽, 후두엽은 이 뒤에 있는 거예요. 이제 시각 이따가 이제 자세히 나옵니다. 시각의 연관, 손의 뇌관, 중추신경으로 연관되는 거, 축두엽 이렇게 해서 전두엽은 우리가 많이 이제 이따 들어볼 거는 도파민이라는 도파민 중독이라는 얘기는 수없이 소문이 이제 유행이 됐어요. 이것이 마약에 의해서 도파민이 두드러지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래서 도파민 시스템과 관련된 영역이 바로 전전두엽이고 자신을 인식하고 행동을 계획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필요한 행동을 억제, 야 안돼 이거 참어, 유혹해서 참어, 그리고 문제 해결을 위한 전략을 수립하고 결정하는 단계까지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이 이 우쪽에서는 운동중추와 감각중추, 이쪽에서는 시각, 이런 식으로 대피질에서 절제와 조율의 최고 CEO는 전두엽이다. 그 다음에 이 중에서 3분이 들어갑니다. 속으로 조금 들어가면 이 6단계 감정조제라고 표현했지만 전두엽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부계측 전전두피질, 안화 전두피질, 이게 전두엽 안에 세부적으로 나와 있는데 특히 부계측 전전두피질, 이건 일단 이제 도파민하고 또 이제 연결성, 이것이 이제 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시상, 편도체는 가운데 2cm 하는 건데 요게 사람의 모든 습관, 근데 이것도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 수밖에 없는 게 왜 저거를 불쾌하게 유혹에 빠지게 안 하면 안 돼요. 하지만 약함도 있지만요,
우리가 위급 순간, 어떤 위급 순간이 됐을 때 빨리 감지 캐치를 해갖고 빨리 우리를 조심하게 만들고 우리를 또 뭐, 이 행동을 조절하게 하는 데서도 또 필요해요. 일단은. 그러니까 반응이 빨리 오게끔 해서 우리 몸에 전달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만드실 수가 없었어.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마약 같은 중독에는 또 저게 이제 그 치명적인 영향을 오는데, 이렇게 해서 이런 종류들이 있다. 요거는 이제 이따가 내가 여기 사진으로 필름으로 다 복사해 놓은 게 있어요. 이거 돌려서 이제 자세히 보고 싶은 사람이나 사진 찍을 사람 찍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뇌 구조는 아까 얘기한 대뇌, 소뇌, 뇌간 이거를 이제 이런 것들을 자세히 다 읽어볼 건데, 지금 시간상 지금 우리가 5시간씩을 이제 해야 되니까 1시간 반을 해야 될 거를 지금 마약만 했을 땐 1시간 반씩 하면 되는데 이제 사회복지까지 하니까 40분으로 줄일 수밖에 없어요. 그럼 제가 지금 40분에 맞춰드려야 돼요. 40분에 전달할 수 있는 양이 엄청 없어요. 단지 여러분들이 졸리고 이러는 거는 좀 줄일 수는 있어. 자, 졸린 게 왜 졸리는 줄 알아요? 전두엽이 배터리가 갈 때 졸리는 거예요. 이걸 참지 못하게 되고, 이게 졸리는 사람 전두엽이 방전돼 가는 걸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열심히 일하다 저녁 때 돼서 집에 들어가서 막 팍 먹고 있으면, 저녁은 일찍 먹고 이제 우리 다이어트를 해서 저녁에 뭐 딴 거 먹으면 안 돼 그러는데, 전두엽이 방전된 사람은 과자, 족 하나만 먹지. TV 오늘 안 봐 했다가 TV 딱 들고 TV 보고 스마트폰 딱 열어두고 잘 때는 안 보잖아. 이게 전두엽이 방전돼서 자기가 기고 지금 습관과 중독에 의해서 끌려가는 거예요. 특히 일단 얘기하지만 쇼폼들 많이 보죠? 착착착착 3초. 이거는 완전히 기억에서도 기억이 안 나는 치명적인 중독이고 치명적인 습관이고, 연락을 그때 봤는데 기억나는 거 하나도 없어. 놓고 나면 그게 기억에 나는 또 휘발성 기억이에요. 다 날아가 버리는 연락을 보지만 이제 그거를 또 이따가 말씀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쭉 읽어보고, 여기서 이제 이따 자세히 말씀드릴 때 항상성, 시상하부라는 데서 간내에 속해 있는 항상성은 우리 몸이 지금 여름에 더울 때 우리 자체를 내부의 모든 것을 평행을 유지하고 지켜주기 위해서 온도를 조절해주면서 스스로 땀을 배출해주면서 내부 온도를 조절해주는 것이 항상성이에요. 자, 우리가 지금 이제 여름에 더웠다가 가을이 됐을 때 추워지니까 어떻게 돼요? 옷도 입어야 되면서 항상성을 위해서 소름이 끼치고 떨림이 오고, 이제 이런 것이 자체 에너지를 운동시키면서 우리 항상성을 평행을 유지시켜주면서 건강을 유지시켜주는 겁니다. 또 하나는 이제 이따가 이제 2가지만, 오늘 핵심 몇 가지만, 지금 시간이 이게 왜 나가? 자, 대뇌 구조 이런 건 6층으로 되어 있다. 전두엽 이제 이런 핵심만 기억하세요. 전두엽은 사고, 계획, 운동, 두정엽은 감각, 통각하고 공간지각, 측두엽은 청각, 기억, 언어, 후두엽은 시각 정보. 이 뒤에 눈을 보면 이 뒤에 손의 쪽 이 후두엽으로 가서 여기서 반응을 줘서 뇌로 가서 우리 보이는 걸 인식하고 기억도 하고, 지나치면서 어떤 사람은 보면 거리 한번 딱 지나가면 새로운 지도, 거리에 건물, 상표 이름 딱 간판 다 기억하는 사람이고, 어느 사람은 딴 생각하고 걸어오면서 아무 생짜 길인 걸로 아는 사람이 다 여기서 일어나는 그런 것들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 우리가 중독과 도파민과 이런 그 회로 연결을 지금 강조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것만 말씀드립니다. 핵심만 얘기할게요. 이거 왜 이러지? 자, 전두엽이 중요해서 전두엽만 자세히 얘기하는 거. 그래서 추상적 사고와 창조성이 복잡한 문제 해결을 능력하고, 창의적 사고 촉진, 미래 계획을 수립하고, 이런 것을 다 전두엽에서 하고, 판단력과 의사결정을 합니다. 여러 상황을 쫙 보고, 지금 상황을 쫙 분석하고 평가하고, 내가 윤리적 판단도 수행하고, 결과 예측도 하고, 언어 및 운동, 자발적인 운동을 제어해요. 그리고 언어 생성 및 이해하고, 브로카 영역, 브로카 영역이 기억. 우리가 언어에서 이 기억하는 게 이 브로카 영역하고, 또 이제 기억에서 또 자세히 2가지를 얘기하는데, 오늘은 지금 전체만 흐름만 얘기하겠습니다. 이제 여기서 가장 중요한 전두엽에서도
복내측 전전두피질, 복외측 전전두피질. 요 지금 세부적으로 전두엽을 또 속으로 나눈 거예요. 안화 전두피질. 이게 가장 중요해요. 요 안화가 여기 눈 밑에 여기 튀어나온 데 있죠? 여기에 이만큼이 앞에 전두질인데 안화 전두피질이 이거예요. 이 피질이라는 건 껍데기에 껍데기. 네, 껍데기. 자, 그래서 요거 세 개는 꼭 기억해 주세요. 나중에 책이나 이런 거 보면 와, 뭐 복내측 전전두피질에서 뭐 도파민이 어떻게 와갖고 뭐를 땡기게 하고 도파민이 부족해서 우리가 막 파킨슨 병이 와서 막 기억력이 없어지고 막 이런 것들이 이게 다 도파민이 많고 적고 어디서 뇌에서 연결되는 게 다 뇌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두정엽과 이거는 쭉 이렇게 해서 이제 읽어보시고, 자, 측두엽도 중요해요. 우리가 소리를 인식하고 언어, 음악, 청각, 음성, 모든 것이 측두엽에서 일어나요. 그리고 기억도, 자, 장기기억, 해마에서 일어나는 장기기억과 단기기억과 일화기억과 의미기억과 기억저장과 기억 인출을 어떻게 끄집어내느냐에 따른 이 기억에 대해서는 또 내가 시간 있을 때 추가적으로 합니다. 자, 이것이 해마라는 곳에서 일어나는데 어떻게 했을 때 해마로 넣어주느냐, 느끼기만 하고 해마로 가지도 못하느냐 하는 것들이 바로 기억과 연결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학습, 여기서 이제 언어학습, 새로 정보, 경험, 여러 가지 지금 우리가 앞으로 이제 마약과 중독 공부를 할 때 이 측두엽의 영역에서 여러 가지 학습과 이것이 감정 조절과 연결이 돼서 이게 다 합쳐져서 기억도 우리 성경책 눈으로만 보면 안 된다, 묵상해라, 눈으로 보고 몸으로 보고. 히브리인들 이러죠? 말씀에 히브리인들이 여기 붙이고 여기 붙이고 여기 붙이고 미간에 붙이고 탁 눈으로 보고 느끼고 계속 묵상 이것이 기억에서 눈 기억만으로는 안 되고 말로 계속 우리 옛날에 서당에서도 하늘 전 따지 이게 계속 읽으면서 하면 눈으로 본 기억 들어가 말하는 것에 들어가 생각하는 것에 들어가 모든 감각과 학습과 기억과 들으면서 자기가 읽으면 읽은 것이 귀를 통해서 다시 뇌에 반복되면서 기억력이 되면서 말씀은 읽으면서 천천히 읽으면서 생각하면서 또 씹어먹고 또 씹어먹고 묵상하라는 개념으로 기억이 되면서 새로운 성령의 해석들을 계속 해주시게 하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그 다음에 이제 예를 들어서 자네 기능은 언어 처리고 논리적인 사람이다. 수학 기능이 있다. 내가 자네인 것 같다. 운에는 예술적 시인이나 공간 지각이 있는 직관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은 운의 인간이다. 이렇게 이제 많이 하는 것이 요러고 두 개가 정보를 통합해서 사용하기도 하고요. 정보를 서로 교환해 가면서 협력을 촉진하기도 합니다. 자, 이래서 또 손에는 운동 조절과 균형, 또 평형 감각을 유지하고 여러 가지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또 특히 인지 기능, 언어 처리, 주의력 이런 것들을 또 손해를 기능을 합니다. 뇌관이 가장 중요한 게 생명을 유지해. 우리가 심박, 호흡, 혈압 이런 것들이 다 조절해 주는 게 뇌관에서 조절해 주고 수면, 자는 거, 이 주기 이런 거 또 기침이나 순간적인 기침이나 재치기 같은 것이 다 생존에 필요한 반사적 제어예요. 우리가 기침한다고 좀 싫어하지 마세요. 그 사람의 생존을 보호하기 위한 반사적인 행동과 제어 활동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여러분들의 학문적인 해석입니다. 호르몬 전달. 이게 바로 내분비계와 연결하여 호르몬 분비를 조절하는 게 우리 아까 항상성에서도 그렇고 우리 호르몬이 어느 때 나와서 혈압 또 우리 당 이걸 조절해 주면서 계속 뇌에는 에너지가 필요하고 당 공급이 필요하고 많이 그래요. 일정하게 이것도 어느 정도 완전 절단이 되면 안 돼요. 고혈당도 저거 하지만 이렇게 해서 호르몬이 다 조절해서 바로 갑상선서부터도 호르몬 여러 호르몬을 우리가 공부하게 되는데 중독에 관계되는 것만 하고
호르몬과 신경성 전달 물질이 좀 틀리다. 근데 일반 막 카톡 이제 이런 데 보면 같이 표현을 많이 쓰는데 철저하게 제가 첫 강의 때 작년 호르몬과 신경 전달 물질과의 차이점을 반드시 얘기했고, 우리가 필요한 건 이제 뇌에서 여기 구조만 나왔지만 이제 신경 전달 물질이 어떻게 영향을 하는 것들을 지금 다 보여드릴 겁니다. 자, 요것이 예를 들어서 요 시상하부, 스트레스를 통제하는 시상하부, 요 편도체, 아까 얘기했죠, 요 편도체 있죠? 요 편도체가 위험을 감지해서 우리가 우리 몸을 지키기 위해서 하는 거고, 요 해마는 왜 이름이 해마인 줄 알아요? 이렇게 생긴 게 진짜 바다에 해마같이 생겼어요. 맨 처음에 요걸 수술해갖고 딱 끼워놨는데 처음 발견을 했을 때 해마같이 생기니까 이걸 해마라고 이름을 붙인 겁니다. 알았죠? 그래서 요게 우리 기억을 관장하는 거다. 자, 요게 이제 여러분 중요한 겁니다. 요게 바로 마약이든 우리가 인터넷이든 스마트폰 딱 보고서 재밌게 치중을 할 때 중독의 개념인 도파민이 조금씩 나와서 여러분 자꾸 보고, 그리고 또 내려놓고 안 본다고 했는데 또 손이 43분 후에 가는 이유가 도파민이 땡기는 거예요. 그래서 도파민이 부족해서 더 도파민을 충족시키려고, 야, 요거 더 재미를 느껴, 이 환각을 느껴, 더 행복하게 해. 막 사람이 자기 의지를 낮추는 곳이에요. 자, 그러면 도파민이요, 두 개 요 기억하세요. 흑질, 북측 피계 영역. 자, 여기서 도파민이 이제 요것도 아주 화학작용으로 인해서 도파민이 도파라는 중간 물질에서 도파민이 화학적으로 발생돼서 또 이제 자세히 얘기하면 화학적으로 COOH가 맨 처음에 OH가 붙어서 도파가 됐다가 도파가 COOH가 떨어져 나가면서 도파민이 되면서 도파민이 나와요. 그러면 흑질과 북측 피계 영역으로 해서 요 표시된 데서 화살표가 뭐냐? 저게 바로 도파민이 중요하다는 전지역 쪽으로 쫙 이동해요. 예? 그리고 요거는 바로 위에 편도체나 선조체로 도파민이 여러 뇌 쪽으로 다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도파민에서 우리가 중독이 되고 여러 가지 행복감도 느끼는 도파민이 있고, 환상을 느끼는 원인에 의해서, 처음 공급에 의해서 이런 것들로 인해서 뇌에 다 영향을 주는 겁니다. 이게 뇌 구조의 핵심이, 이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가 뇌를 알고자 하는 겁니다. 이 정도는 우리가 알고 있어야, 지금 흔해 빠진 도파민 얘기, 도파민 중독이라 떠들어도 우리는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된다 해서, 이 도파민이 뇌 구조에서 이런 영향을 끼친다. 흑질과 북측 피계 영역에서 만들어져서 다 이렇게 간다. 전전조합에서 큰 영향을 줘서 여기에서 배터리도 발생시키고 안 돼도 해제시키는 거예요. 네? 알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나가고, 자, 이렇게 해서 또 간내에 또 여러 가지 대적 기저액, 이것도 중요하는데, 여기에서 이제 바로 우리가 중독은 보상 처리와 쾌락 중추, 동기부여, 이런 것들이 강화 학습을 하는 것들이 바로 기저액에서 도파민이 일로 가서 보상 처리해 주는 거야. 아, 행복하다, 쾌락이 있다, 이 느끼게 해주는 거야, 기저액에서. 그래가지고 이거를 딱 기억해놔. 그러면 조금 있으면 갈증이 막 생겨. 그걸 또 다시 느끼고 싶어, 막 땡겨. 그러면 스마트폰에 중독된 사람 스마트폰 또 막 손가락 운동해. 빵 좋아하는 사람 음식, 특히 매운 거를 먹는 것도 여기 중독의 핵심이에요. 페노신. 그래서 매운 거를 먹어도 도파민이 확 올라가서 막 덥고 매운데 기분이 확, 사우나하고 나와서 기분이 확 이렇게 있을 때 몸을 쫙 해도 기분이 좋은 것처럼 그것도 도파민이 발생되는 양 차이에요. 자, 이런 것들이 이 기저액을 통해서 보상과 쾌락과 동기부여를 자꾸 시키면서 우리가 중독이라는 영향을 일으키는 부분이 기저액입니다. 지금
지금 제가 그 핵심만 얘기했나. 자, 요거는 우리가 알고 가야 돼요. 우리가 중독을 공부하는 사람이 가소성이란 뇌의 가소성, 신경 가소성 이런 말을 이제 쓰는데 여러분들이 이 정도는 이제 알고 아 가소성이라는 건 이러구나 이것을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이 가소성은요 우리가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만드셨다는 게 이거예요. 뇌가 어떤 영향을 해서 다쳤거나 어떤 계속 학습을 하면서 우리가 성장하거나 이럴 때 이 뇌 신경세포와 이게 변화가 되면서 자라기도 하고 강해지기도 하고 보강도 되고 단단히 연결도 되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신경의 가소성이라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뇌가 한번 생기면 옛날 학문 이론에는요 옛날 3살까지 뇌가 완성되면 이제 버릇이 생기면 80살까지 간다 해서 뇌가 안 변한다 큰일 난다 어렸을 때 잘 가르쳐야 된다 하지만 뇌의 가소성에 의해서 점점 뇌가 안 좋아서 파괴가 됐던 심지어 이제 최악의 경우 제가 얘기해드려요. 최악의 경우 중독이 돼서 뇌가 다 파괴돼갖고 막 기억력도 떨어지고 막 완전히 사람이 다운이 됐을 때도 약 1년 4개월에서 2년부터 시작해서 신경세포가 약간씩 다시 자라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 기능을 연결해 주는 게 신경세포가 다시 자라나면서 다른 길로 통해 갖고 이렇게 연결해서 옛날엔 이 길로 가던 게 세포가 죽었잖아요. 그래서 못 쓰잖아요. 이렇게 돌아가고 쓰게끔 기가 막힌 가소성으로 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가소성은 우리가 성장할 때 뇌도 성장하면서 우리가 공부하고 학습할 때 또 우리가 여러 경험을 할 때 느끼고 받아들일 때 그냥 생각만 느끼는 게 아닙니다. 뇌 속에서 신경과 연결되어 있는 이 모든 그걸 뉴런이라고 그래요. 자, 요거는 기억해 주세요. 마약에서 신경세포는 뉴런이 연결되는 것, 시냅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뉴런과 뉴런이 시냅스 되는 거. 신경세포가 연결되는 그 과정이 연결해서 다른 것을 닦아서 우리가 기억도 하고 느낌도 갖고 막 반응도 하고 눈도 보여지는 거가 얼마나 빨리 요 신경 뉴런과 시냅스가 강화되고 악화되고 연결이 형성되고 기존 연결이 제거도 되고 이러면서 변화를 주는 게 가소성이에요. 엄청 중요한 거죠? 이걸 아시고 야 나는 지금 여기서 마약을 새로 배우면 내 뇌 속에는 마약 학습에 대한 뉴런 신경세포가 간이 연결을 통해서 강화되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새로 형성되는 거예요, 여러분한테. 그래서 이 마약 중독에 대한 것이 여기에 쌓이는 겁니다. 알았죠? 기가 막히게 만들어진 뇌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 그래서 뇌 발달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태아 때 발달, 아동기 발달, 청소년기 발달, 성인기 발달, 성인기 뇌 변화에서 뇌 가소성을 유지한다. 그 다음에 노년기는 뇌가요 사진을 찍으면 줄어들어요. 나이 먹는 사람이나 특히 마약 중독하는 사람은 일찍 젊은 애들도 뇌가 쭈글쭈글해지면서 완전 부피가 확 작아져요. 그래서 우리가 뇌 중독성이 자꾸 마약 쪽이 연구개발이 발전되는 게 저런 걸 측정하는 이제 그 논하드리는 것 중에서 하나 여기 자기공명 논하드렸어요? 거기 보면 이제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우리 뇌 종류의 용도를 살펴보면서 연구가 되는 것이 지금 내가 사진을 다 찍어주고 설명을 하는 이유가 자기공명 영상에는 MRI를 다 찍어서 공간과 위치를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기능성 자기공명장치 F자를 붙여서 fMRI가 있어서 이 뇌가 이런 기능을 하는구나 저 뇌가 이런 기능을 하는 거가 다 발견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중요한 게 양전자 방출 단층 촬영술 즉 PET 이게 발견됨으로 인해서 여기에서 아까 그림에서 도파민이 생성되고 화학적으로 저거 되고 예를 들어서 아까 이동되고 에너지가 어떻게 되고 하는 게 여기서 다 지키고 다 나타나요. 이러니까 뇌 연구가 깊어지면서 이게 중독
메커니즘도 발견되면서 점점점 이제 해결책이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 도파민이 전달돼서 영향을 미치는 걸 차단할 수 있느냐, 도파민을 어떻게 부족한 걸 늘릴 수 있느냐, 도파민 대체품은 뭐냐, 도파민이 증가될 때 어떻게 이거를 재흡수를 방지시키느냐, 이런 것들이 뇌에서 일어나는 걸 자세히 이제 나중에 이제 11월 1일부터 강의를 시작할 때는 그것을 제가 하겠습니다. 몇 시까지인가?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이제 할 게 많은데 일단 큰 흐름만 이렇게 연구가 많이 돼서 특히 이제 요 연구된 것 중에서 요거 이제 BCI 연구, 이렇게 뇌파 해독 기술과 신경 보철 개발, 마비 환자를 지원하고 뇌와 기계 소통을 하고 사고 제어기기 하는 점점점 이렇게 여러 뇌영상 기술, AI, 뇌과학, BCI 연구, 신경 윤리학 이런 것들이 막 혁명적인 변화를 예고하면서 지금 로봇팔 기술까지 나오는 것처럼 엄청난 그 변화를 일으키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연구가 많이 일어나는데 지금 내가 요거만 지금 올렸구나. 오버됐어요? 자, 그러면 제가 이 시간이 오버되기 때문에 줄이고 11월 1일부터 이제 하면 제가 중독학을 하면서 처음 중독의 원리서부터 시작해서 2단계, 나중에 치유까지 이걸 어떻게 조절해서 어떻게 치유를 하느냐. 그 중에서 이제 또 오늘 좀 시간이 있으면 하려고 했던 호르몬과 신경전달 물질, 우리가 많이 알았던 도파민, 세라토닌, 여러분 햇빛 많이 받아서 발생되는 기분 상상되는 거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엄마가 어떤 힘을 발휘해요. 애가 자동차가 딱 깔렸으면 엄마가 그 자동차를 들어 올리는 힘이 어디서 발동돼서 나오는, 이게 다 신경 전달 물질에 의해서 강화력을 발휘시키는 그런 것들, 이제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지금 자세히 오늘과 같이 이제 설명을 해 드릴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지금 저 2부 강의를 위해서